7만원짜리 스탠리 텀블러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서는 대신에요, 동네 다이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입고 날짜를 애타게 묻고 있습니다. 뭐를요? 텀블러를요. 5천원짜리 다텐이 사려고요 매장 뛰어다니는 이 2030 소비자들 보세요. 5천원짜리 다이소 텀블러로 물 마시는데요, 주말에는 호캉스 간다고 몇십만원씩 씁니다. 돈이 없어서 다이소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이소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텀블러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텀블러를 샀습니다. 집에 텀블러가 없냐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사야 됐다고 느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텀블러 하나에 얼마까지 돈을 쓰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탠리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거예요. 헐리우드 셀럽이 들고 다니고요, 미국의 Z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텀블러 색상을 깔별로 모으는 게 부가 트렌드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유통 채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인기 모델은 6만원이 넘어갑니다. 국내 시장에서도요. 아니면 7, 8만원짜리 모델도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도 진짜 팔려 나가고요. 주변에 보면 텀블러 스탠리 거 쓰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텀블러계 에르메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붙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런 생태계를 뒤흔드는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7만원짜리 스탠리 텀블러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서는 대신에요, 동네 다이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입고 날짜를 애타게 묻고 있습니다. 뭐를요? 텀블러를요. 온라인몰은 전 색상이 동이 났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뭐 구경조차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들리더라고요. 이거 가격 단돈 5천원입니다. 요새 보면 스탠리 가격이 한 10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런 텀블러 하나가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을 이렇게 또 흔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뭘까? 비싸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겠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게 달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요, 이 5천원짜리 텀블러 품절 대란에 숨겨져 있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듀프라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소름 돋는 진실을 한번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요, 가성비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최근 다이소가 출시한 이 대용량 핸들 텀블러는요, 이른바 다텐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다이소와 스탠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메가히트를 치는데 이 900ml짜리하고 1200ml 거대한 용량이고요, 손잡이도 튼튼하고 하단이 좁아져가지고 차량 컵홀더에 쏙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탠리의 시그너처 모델인 컨처 프로토와 외관상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싼 게 비지떡이면 샀을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허접한 모방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5천원짜리 텀블러의 스펙을 보면요, 꽤 놀라워요. 녹이 쓸지 않고 위생적인 고급 식기용 소재인 스테인리스 304를 사용을 했고요. 내부에는 열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여드는 동고금 코팅까지 들어가 있어요. 얼음을 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얼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남아있는 압도적인 보냉력과 보온력을 자랑을 합니다. 자, 이런 다이소의 초저가 하이엔드 반란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죠. 얼마 전에는 뷰티 브랜드 소냄박하고 협업을 해서 출시한 3천원짜리 컬러밤이 또 품절 대란을 일으켰었는데, 이 제품은 무려 6만원대에 달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죠, 샤넬의 리벤치크밤과 색감이 너무 발림성, 그리고 케이스의 감성까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샤넬 저렴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열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또 명품 베꼈지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소비시장의 주류로 편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최근 글로벌 경제지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듀프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듀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듀플리케이션이란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제품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앞글자 듀프만 딴 겁니다. 일명 육명 고가 브랜드의 품질이나 디자인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을 얘기하는데요, 경제 전문지죠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최근의 리포트를 보면 Z세대가 이끄는 듀프 경제가 전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렇게 좀 아주 과격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땠나요?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같은 명품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은 짝퉁 취급을 받았어요. 은밀하고 약간 부끄러운 행위, 그런 일을 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가짜라는 걸 눈치챌까봐 로고를 이렇게 슬쩍 가리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의 Z세대와 알파세대, 즉 젊은 소비자들은 다릅니다. 그냥 틱톡하고 유튜브 쇼츠에 이렇게 올려요. 아니 7만원짜리 스탠리랑 성능이 똑같은 5천원짜리 텀블러 찾았어요, 저 완전 똑똑하죠 라고 올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자랑거리였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에 찾아내는 정보력이 스마트함의 훈장이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이 듀프 트렌드가 사실은 다이소라는 이런 인프라를 만나면서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탠리는 7만원인데 다이소는 어떻게 저품질을 5천원에 맞추는 거야, 남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왜 글로벌 유통 공룡들이 다이소 같은 이런 체인들을 좀 두려워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극한의 공급망 지배력과 박리담의 스케일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텀블러 브랜드가 제품 하나를 만들려면요, 기획, 디자인, 마케팅, 뭐 중간 유통망 수수료, 연예인 협찬 비용 아니면 인플루언서 협찬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백화점 같은데 입점 수수료, 어마어마한 부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가 단 1만 원이라고 해도요, 판매가 7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다이소는 전국에 1,500개가 넘는 압도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제조업체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케팅, 유통 수수료, 포장, 패키징, 아예 빼셔도 돼요. 그 비용을 그냥 제품 품질 높이는데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건 없이 초도 물량 수백만 개 저희가 그냥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소 제조사 입장에서는 브랜딩이나 재고 부담도 없이 확실하게 매출 올릴 수 있으니까 마진 극단적으로 낮춰서 납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이소는 유통 채널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마케팅비 없이 그냥 매장 매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죠? SNS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격에 이런 좋은 물건을 찾았어요 라고 바이럴 영상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이럴 영상 타고 전 매장의 제품들은 날개 돋친 팔려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바로 다이소가 5,000원이라는 가격에 쓸만한 퀄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밸류체인의 상황을 만들어낸 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결론 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결론이냐면, 고물가 시대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이소에서 이런 주프 상품 찾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반전이 있는데요. 지갑이 얇아져서 싼 것만 찾냐고요? 아니요. 5,000원짜리 다텐이 살려고요, 매장 뛰어다니는 이 2030 소비자들 보세요. 딱 전화 받으려고 꺼내면 스마트폰, 몇백만 원짜리 최고급 신제품이 들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5,000원짜리 다이소 텀블러로 물 마시는데요, 주말에는 호캉스 간다고 몇십만 원씩 씁니다. 아니면 오마카세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파인다이닝 가기도 하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한 온다고 그러면요, 10만 원, 20만 원 톡톡 써요. 이상하죠? 돈이 없어서 다이소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소비 심리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인 엠비슈머 현상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현대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엠비슈어는 무슨 얘기냐면요, 양면적 소비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기준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내가 가치를 두거나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것, 혹은 나한테 만족감을 크게 주는 것에는 물을 쓰듯이 돈을 써요. 근데 그 외의 영역, 단순히 기능만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말 저렴한 제품들을 사면서 나의 소비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엠비슈머의 잣대를 텀블러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스탠리 텀블러가 훌륭한 브랜드는 맞죠. 근데 때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가격에 꼭 살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샤넬 립스틱 꺼내 바르는 건 멋진 일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 다이소에 산 그 컬러밤으로도 충분해. 똑같이 예쁜 입술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런 분야는 기능만 충실하면 되니까 나는 돈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브랜드 값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풍이 취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원가를 모르니까요. 근데 다이소가 이런 제품들을 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가를 알게 되고요. 이 정도 퀄리티 제품은 원래 이 가격이면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가하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끔찍한 비극이 생기는데요. 바로 애매한 중간 브랜드들이 몰락하는 겁니다. 차라리 롤렉스나 에르메스처럼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극강의 헤리티지를 가졌거나, 아니면 다이소처럼 압도적인 스케일로 가격을 파괴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좋은 것, 적당히 비싼 거,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면 돼 라고 말하던 이런 중간 브랜드들은요, 정말 다이소가 폭격기 같이 느껴질 겁니다.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이소의 이 다텐이 품절 대란은요, 그냥 고물가 시대에 난 돈 안 쓸래, 나 저렴한 거 살래, 이런 느낌으로 소비한다는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브랜드 로고 뒤에 숨겨진 마진을 챙기던 전통적인 기업들을 향한 소비자들의 반격이자, 기능에 충실하지 않는 브랜드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주프 경제의 서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소는 이제 1,000원짜리 제품을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명품의 감성이나 프리미엄 성능을 단돈 5,000원에 복제해 내면서요, 유통시장의 가격 통제권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마켓 디스럽터, 시장 파괴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분들은 기업을 아마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무언가를 사야 되는 소비자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면 냉정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서비스와 제품은 다이소가 5,000원에 똑같이 출시를 해도 기꺼이 제값을 주고 살 만큼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는지 말이죠. 어설픈 브랜딩으로는 더 이상 이 무서운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